자, 이번 시간에 배울 어근은 be, physio, philo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어근들인데 이거는 인도 유럽어의 behavior라는 어근에서 나왔고 자, 이 말은 to be, 있다, exist, 존재한다 또는 grow, 자란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어근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 뭐가 이렇게 자란다, 자라서 뭐가 된다 자, 이런 어근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비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 또 여기서 이제 피지어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 쪽에 이제 쓰인 어근이 되죠. 피지어, 파일러 이거는 이렇게 자라다 쪽에서 나온 말인 거죠. 자라다. 그래서 이제 자라서 뭔가 이렇게 되는 어떤 상태의 자연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분류를 했을 때 무슨 족 영어로 또 그 단어는 이제 tribe라고 하죠. tribe라는 의미를 또 갖게 되죠. 이제 파일로라는 게 이런 의미가 되고 피지오는 그러니까 얘는 nature 자연이고 파일로가 이제 무슨 족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인 이제 be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 be는 이제 고대 영어 때는 beon이라고 이렇게 했고 이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제 be가 된 거죠. beon, be. 그래서 이거는 exist, 존재한다, 있다, 그리고 또 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있다, 되다. 자, 그래서 비동사가 이제 쓰이는 형태를 갖다가 문장 형식과 연관지어서 알아보면은 이제 문장 형식으로 했을 때 이제 일형식이라고 하죠. 일형식. 주어하고 완전 자동사로 구성되는 형태. 이럴 경우에는 있다라는 얘기죠. 뭐가 있다. 뭐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제 보어가 필요한 경우 complement 보충해주는 말 주어가 어찌하다라고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주어가 어떤 상태로 변했다. 되다가 되죠. 그러면 주어가 어떤 상태가 됐다. 아니면 연결해주게 되면은 그냥 주어가 보어이다.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제 링킹 해주는, 링크 해주는 용어로 쓰이게,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링킹 verb라고도 하죠. 이제 이거를 보어이다. 이런 의미일 때. 어쨌든 뜻으로 따지면은 그냥 쉽게 이렇게 일형식 있다. 이 형식이면은 이다, 되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그 외에도 이게 이제 또 조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조동사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게 되니까 전체적인 의미는 조동사까지 알아두려면은 이제 이거 외에도 또 알아둬야 되니까. 비동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이제 참고하면은 이 비동사의 모든 의미는 그 강의에서 이제 다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동사 쓰이는 경우, 조동사가 아니고 자, 그런 경우만 알아본 거죠. 자, 두 가지로 그래서 있다와 되다, 이다. 예문을 하나 보면은 That's the way I am. 그것이 바로 그러면 이제 성분으로 보면은 이 대시 주어고 여기서 is는 동사인 거죠. 그것은 있다냐 이다냐 이거는 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은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말 그대로 하면 그것이 방식이야. 무슨 방식이냐?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이때 M은 이제 일형식이 되는 거죠. 일형식. 이렇게 일형식이 되니까 이때 M은 일형식에 있다가 되겠고 이렇게 있다가 되겠고 앞에 있는 that에 이제 that is 이거는 이다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다. 이렇게 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있는 방식,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그게 바로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야. 그게 나야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나야 이런 의미죠.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하자면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얘기, 있는 그대로의 나. 그래서 이제 뒤에만 줄여서 이거 The Way I Am이라고 이제 노래 제목이나 이런 데 많이 있죠. 이제 The Way I Am. 뭐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에미넴, 그리고 이제 M&M의 그 제목, 노래 그 랩 제목으로 이제 The Way I Am이고, 또 이거 또 이제 다른 또 가수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또 걸그룹, 그래서 이제 The Way I Am이라고 이제 이런 노래가 있죠, 이제. 자,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방식 있는 그대로의 나. 그래서 이때는 M이 있다가 되겠고, I don't want to be different. 나는 원치 않는다. 뭘 원치 않는다? Be different. 이때는 be different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제
different한 상태가 되다. 이렇게 되겠지. 되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be가 되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 있다, 이다, 되다 이게 다 들어가도록 예문을 이렇게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한 문장에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제 짧게. 자, 그래서 비동사는 요약을 하자면 이 형식 있다, 이 형식이 되면은 이제 되다, 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외 조동사로 뭐 진행형이라든지 뭐 수동이라든지 또 이제 비투부정사 이런 거는 별도의 강의를 첨가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bea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beam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이것도 이제 어근은 같은 데서 나온 거고, 이게 이제 이 어근에서 바움, 독일어의 이제 바움이라는 말이에요. 바움. 물론 고대 영어에도 이제 비슷한 말이 있는데 독일어에서 바움이 있고 이 바움이라는 말이 이제 나무라는 뜻이죠. 나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비동사가 이제 잘하다라는 뜻이 있다겠죠. 잘하다. 그래서 잘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나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무. 여기서 바움이 이제 비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AU가 절대 이게 이 영어에서는 이렇게 EA로 이렇게 바뀌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A가 EA로 바뀌는. 그래서 이 잘하다, 잘하는 거, 나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빔이. 일단 자, 나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집을 지을 때에 써먹죠. 이제 집 짓는데 써먹는데 이제 뭐 들보 큰 거면 이제 천정에 이렇게 그 기본 받쳐주는 거 대들보라고 하죠. 대들보 그런 식으로 이제 들보가 있고 또 세우는 데 써먹으면 이제 보통 기둥이라고 하죠. 기둥. 그러니까 천정에다가 이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써먹는 거는 들보라고 하고 받쳐주는 걸 써먹는 거는 이제 기둥이라고 하죠. 이게 다 나무죠. 나무. 그러니까 나무 통나무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 통나무를 이용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나무 그다음에 어떤 들보, 기둥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거죠. 빔이라는 게. 자, 그래서 빔하면은 이제 기둥이라는 의미가 있고 기둥. 그 다음에 또 그 성서에 보면은 이제 성서에 이제 불기둥이라고 이제 불로 된 기둥.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불기둥으로 밤에 이제 환하게 불을 밝혀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그래서 그 불기둥에서 이제 유래해서 빛의 줄기, 그러니까 한자식으로 하면 먼저 광선 이런 말을 쓰죠. 광선, 레이저 빔 이런 거 할 때 광선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광선이 됐냐면 이게 여기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기둥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불기둥 표현에서 유래해서 이게 기둥과 광선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무조건 외워야 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기둥, 불기둥 거기서 이제 빛의 어떤 광선이 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빛을 내뿜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환한 미소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다 연관이 돼서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기둥, 불기둥에서 광선,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 환한 그 빛을 내뿜는 미소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동사로 쓰면은 이렇게 이제 빛을 내는 거, 환하게 미소를 짓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죠. 동사는 beam하게 되면. He was positively beaming with pleasure. 그는 positively beaming이니까 was beaming 그러면 이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with pleasure니까 아주 기뻐서 with joy 기뻐가지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 그래서 beam 기둥 광선 환한 미소 다 연관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부스라고 또 이제 이거 뭐 옛날에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박스라는 말을 썼다가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부스라는 용어를 쓰죠. 이제 예전에 막 공중전화 박스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그 부스 그리고 무슨 전시장 같은 데 가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때 또는 어떤 이제 작은 그 물건 파는 곳 그런 데 이제 부스라고 하죠.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자, 그럼 그 부스도 바로 뭐냐면 이 비동사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 말하자. 비동사 연관돼 가지고 뭐 have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르 고대용에는 이제 무르라는 게 거주하는 곳이라는 게 거주하다. 어디에 거주하는 곳인데 이제 여기서 무르 부스 이렇게 됩니다. 부스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임시로. 그러니까
판자 같은 걸로 만든 임시로 이렇게 거주하는 곳, 그러니까 임시로 거주하는 곳 이런 의미란 얘기죠. booth. 그래서 칸막이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 작은 어떤 공간, 작은 임시 어떤 그 용도로 쓰는 거주하는 곳, 그 작은 공간, 작은 점포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다는 거죠. booth. 그래서 이 booth가 이렇게 임시 어떤 그 있는 곳, 비동사하고 연관된 거기서 이렇게 발전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거주하는 곳, 있는 곳, 거주하는 곳. 그다음에 빌드라는 말도 빌드는 이제 이것도 이제 그 거주하는 곳을 만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것도 이제 중세 때에는 이제 빌덴 고대 영어를 거쳐가지고 고대 중세 오면서 빌덴 여기서 이제 빌덴에서 빌드가 된 거죠. 빌드로 이제 현대 영어로 된 거죠. 빌드. 그래서 이것도 그 원래 이제 중세 영어에서는 빌덴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그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이 뭐냐? 거주지잖아요. 거주지. 거주하는 장소, 있는 곳, 사람들이 있는 곳, 그 있는 곳을 만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집을 짓다. 여기서 이제 짓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짓다, 건설하다, 또 이런 식으로 꼭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창조한다 이런 의미로 또 이제 좀 더 추상화되고 일반화돼서 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만 짓는 게 아니고 뭔가 만들고 창조하고 이런 쪽으로. 자, 그 다음에 neighbor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자, neighbor는 near란 얘기, near, 가까이에, bur는 이제, 아까 그 무르 있었잖아, 무르. 그러니까 개부로 하면은 이게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무르가 거주하다고 했죠. 이게 이제 거주하다요. 거주하는 곳이었죠, 거주하는 곳이고, 개부로 하면은 거주자. 그래서 neighbor 하면은 이게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죠. neighbor 그러니까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웃 사람이 되는 거죠. 이웃 사람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또는 이제 뭐 물건도 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그 물건 인접해 있는 어떤 물건 보통 이제 사람을 나타내게 되죠. 이웃 사람이 되겠고 여기다가 옷이 붙게 되면은 옷이라는 건 이제 명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명사가 되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란 얘기니까 그래서 장소 개념이 되는 거죠. 인근, 근처 또는 이제 지역. 물론 이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돼요.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네이버와 네이버스의 이게 이제 외우다 보면은 이웃 어느 게 이웃이고 어느 게 이웃 사람이냐 헷갈릴 수가 있죠. 이제 그럴 때에는 이렇게 이 bird 이게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알면은 이제 헷갈리지 않게 되겠죠. neighbor 거주하는 사람 이게 거주자구나 그러면 그래서 근처의 거주자 이웃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future라는 말은 뭐 다 물론 아는 말이죠. 이제 미래라는 뜻인데 future라는 말은 어디서 왔나? 라틴어는 이제 에세가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죠. 비동사의 비예요. 비 에세가 말하자면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비인데 이거의 미래 분사형이 future예요. future 그 미래 분사형. 그래서 이제 미래니까 이제 비인데 going to를 붙이는 미래형을 나타내 줄 거죠. 이제 영어에는 비동사 자체에 미래는 없기 때문에 going to be. 자, 이런 식으로 분사형으로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future 하면은 이게 그냥 그 미래라는 뜻이고, 문법에서는 이제 미래 시제를 나타내게 되고, 형용사로 쓰면은 이제 미래의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future가 이것도 be, 에세 이거의 미래형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husband 남편인데 뭐 단어는 다 또 알고 있는 말이죠. 이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house죠. 이거는 이제 house라는 거는 house고 bond라는 거는 본드 묶어준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거주한다. 이 부분이 되니까 band라는 부분이 이제 dwell한다는 뜻이에요. 거주한다. 번디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거주하는 거, 거주자. 그래서 집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집에 거주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dweller는 이 dwell하고 이제 hold가 될 수도 있으니까 홀더가 될 수도 있죠. 홀더. 가구를 이제 household라고도 하잖아요. household. 이렇게 집을 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household. 그래서 여기서
어를 붙이면은 householder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홀드하고 있는 자, 집에 거주하고 집을 잡고 있는 자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가장이 되는 거죠. 가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말이 뭐냐? 영어로 하면은 가장이라는 뜻이구나. 이 집을 홀드하고 있는, 집을 관리하고 있는 자라는 얘기. 또 맡아서 이제 책임지고 있는 자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husband, house dweller, house holder. 그래서 이제 남편 이런 말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phylum 하면은 이제 이쪽부터는 이제 그 그리스 쪽에서 이제 그 나오는 어근이 되겠죠. 그래서 file이라는 거는 이제 file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tribe한테 tribe 종족, 부족 이런 거 할 때 족이라는 얘기죠. 나의 족 분류를 해서 집단을 나눴을 때 어는 이제 그 단수 명사형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트라이브 하나의 족 이런 의미죠. 파일럼 그러면 분류를 했을 때 분류해서 하나의 족에 속하는 것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건 이제 특히 어디서 써먹냐면 이제 생물 분류법에서 이제 문에 해당하는 거죠. 생물 분류법에서. 생물을 분류하면은 분류법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두 개만 써서 하면은 이거를 이제 두 가지만 가지고 한다 해서 이명법이라고 한다. 이명법. 두 가지만 가지고서 많은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닌네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닌네 이명법이라고 하죠. 두 가지로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죠. 이제 species 가장 범위가 좁혀진 거 이게 이제 종이죠. species 종이고 그다음에 genus 하면 이제 그 gen이라는 게 유전자니까 속이고 그다음에 family가 이제 과라고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order 하면은 이제 목이고 그다음에 클래스가 강이죠. 강이고 그다음에 여기 phylum 이게 이제 문인 거죠. 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킹덤은 이제 동물계, 식물계 할 때 이게 이제 개가 되는 거죠. 개. 그래서 종속, 과목, 강문,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좁아진 데서부터 하면 그렇게 되겠고 거꾸로 하면 이제 계문, 강목, 과속, 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파일럼이라는 거는 바로 이 문에 해당하는 단계. 그러니까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 이렇게 나누죠. 예를 들면 사람 같으면은 사람은 이제 그 척색동물, 옛날엔 척추동물이라고 했는데 척색동물문에 속하게 되죠. 바로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이 문이라는 이 생물 분류의 이 단계 이게 이제 파일럼이라고 합니다. 파일럼. 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어떤 집단을 나눈 거, 일종의 이제 트라이브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파일럼, 문의를. 그 다음에, 피지컬 하면 이제 피지라는 건 이제 네이처, 자연이라는 얘기, 자연. 자라는 거, 자라서 어떤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피지컬은 형용사니까 자연과 관계가 되어 있는 이런 자연과 관계가. 그래서 사물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사물의 이치라는 얘기죠. 사물의 이치. 그러니까 물리, 사물의 원리나 이치. 그래서 물리적인 사물의 이치나 원리와 관계되어 있는 이렇게 되겠고 생물의 경우에는 이제 생물은 이제 예를 들어 사람으로 하면은 이제 신체, 사람, 바디죠, 바디, 신체, 육체. 그래서 육체와 연관되어 있는 육체적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이렇게 사물 쪽 포커스를 사물 쪽으로 했을 때 하고 인체나 생물의 이제 특히 이제 인체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때 하고 이렇게 이제 의미가 살짝 바뀌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피지스라는 게 이제 네이처라는 얘기 네이처 피지스. 그 다음에 피직스 하게 되면은 익사면은 이제 이거는 어떤 학문을 나타내게 됩니다. 학문 연구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얘기죠. 자연의 이치,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사물의 이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물리학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 이렇게 되고 피지올로지 하게 되면은 이제 라지를 붙였을 때에도 라지도 이제 역시 사이언스 학문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피직스하고 피지올로지하고 이제 차이점은 뭐 어근으로 보면은 거의 같은 의미지만 이제 사용할 경우에는 피지올로지에는 이때는 이제 그 생물의 원리 피지올로지는 생물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생리학이라고 하죠. 생물의 원리, 생물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피지올로지하면 생리학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시스트 하게 되면 이스트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되니까 자연인데 이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피직스가 이제 물리학자였고 이 물리학이었고 이제 피지시스트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되죠 사람 그러면 이제 피지시스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피지시스트 그러면 물리학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피지션 하게 되면은 자 피지션도 이제 피지에다가 언이 붙어서 언도 사람이죠 또 사람이 되는데 피지션은 이때는 이제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체의 어떤 질병이나 또 그 어떤 장애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고 치료하고 이런 걸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피지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과 의사 이 경우에는 이제 의사가 되는 거죠. 의사. 근데 우리 몸의 내부를 이렇게 연구하고 치료하고 진료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과 의사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사람인데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피지시스트하고 피지션하고 누가 의사고 누가 물리학자지? 물리학자하고 의사 누가 어느 쪽이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리면은 이제 의사인 경우에는 언이 붙는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내과 의사 말고 이제 외과 의사를 뭐라고 하냐? 외과 의사가 surgeon이죠. surgery라는 게 수술한다는 얘기고 surgeon 그다음에 수술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외과에서. 그러니까 언이 붙었잖아요. 언. 그러니까 AN이나 ON이나 뭐 이거 발음 위주로 생각하면 돼요. 절자보다 이거는. 그래서 사람. 그래서 언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 의사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surgeon 외과의사, physician 내과의사.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physicist하고 physician하고 그 차이를 헷갈리지 않게 외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physicist는 이거는 물리,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자고 physician 하면 인체를 연구하는 학자, 내과 의사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스트니까 이거는 또 학자가 되겠죠. 이제 이스트 학자, physicist처럼 이렇게 physiologist니까 자 이 경우에는 이제 physiology는 아까 이제 physiology가 생리학이라고 했죠. 생리학.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생리학자 이렇게 되겠죠. 생물의 원리를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physiologist. Physiologist deals with the normal functions of living organisms and their parts. 생리학자란 뭘 다루냐면은 정상적인 기능을 다룬다. 그러니까 유기체의 그 파트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다루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물. 그 생물과 그 생물의 이제 그 부분들을 갖다가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physiologist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야를 이제 생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physiology. 이렇게 그래서 그 피직스하고 피지올로지하고 구별. 그 다음에 피지션하고 피지올로지스트하고 구별. 그 다음에 그 피지시스트하고 이제 구별. 이런 거를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제 구별해 두면은 헷갈리지 않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외우게 되면은 뭐가 뭔지 모르고 뜻이 뭔지도 모르고 외우게 되면은 헷갈릴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physics 하게 되면은 physic는 이제 이끈한 얘기는 이익이나 마찬가지니까 원래는 이제 형용사 어미인 거죠. 형용사 어미인데 이제 명사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형용사 어미를 명사적으로 사용하는 거. 영어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뭐 자란 상태의 어떤 그 골격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연적인 어떤 골격. 그래서
체격 이런 거. powerful physique 하면 아주 강한 어떤 체격. 이런 식으로 체격이라는 게 되죠. 피지컬이니까 인체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 사람의 체격 이런 게 되죠.